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와 또 이정미 대표도 단식이 벌써 9일째 들어갔는데요. 네, 국회 로텐더홀 앞 단식 농성장에 있는 손학규 대표를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건강이 가장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도 단식부터 풀고 이 한국당 설득이 안 돼도 이를 제외하고 정개특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건강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단식이라는 게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죠. 네.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9일째다 보니까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나보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느껴지셨나요? 그저께 오셨을 때에 비해서는 어제 저녁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더구만요. 예. 그저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렵다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당이 지금 사실 엉망입니다. 당 쇄신이 있다고 하고 또 부대표 구성도 잘 안 되고 있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러나 여하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썼습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선거제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헌도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2년 전에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왔을 때 주장했었던 것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7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총리가 중심이 되고 내각이 활성화되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경쟁력도 높이고 또 복지국가의 수준도 높이고 독일과 같이 남북 통일도 이루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듣기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하고 국회하고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4대 개혁을 얘기를 했지만 한 발짝이나 나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초기에는 국민의 80%, 90% 되는 지지로 국정을 이끌고 국회를 통솔을 했습니다만 이제 50% 밑으로 내려간 마당에서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다당제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려면은 국회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야당과 협의를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치의 제도로 나가야 되는데 협치의 제도화의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개헌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것이 7공화국으로 가는 첫 수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폐지하자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 의회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꿔가면서부터 권력 구조를 바꿔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야3당은 한국당에게 주말까지 이 선거제 개혁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 주말까지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가 어제 오늘 한 사흘째 기력은 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특별한 아주 결정적인 이상은 없는데 몸무게는 많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6kg 빠지고 어제보다 1kg가 빠지고 그저께도 어제보다 1kg가 빠졌던데 예. 저는 여하튼 꿋꿋하게 견딜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있는 만큼 얼마나 견딜지 언제 팍 쓰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특히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말하면 망가진 당인데 촛불혁명의 뜻,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뜻을 제대로 새겨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을 내놓고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다시 마음을 얻으려면은 자유한국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보일 때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주의가 건전하게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기에 목이 좀 많이 마르시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희가 조금만 조금만 물도 드시고요. 조금만 더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걱정하지 하겠습니다.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우리를 설득한다고 하더니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당입니다. 어제 함세웅 신부님 오셔서 오늘 명진 스님이 오셔서 그렇게 민주주의 정당도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지는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득권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제대로 일으키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정당이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망한 정당하고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제낍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집권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우리도 어떻게 독일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촛불혁명의 본뜻을 잃지 말고 촛불혁명이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기는 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촛불혁명을 제도화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받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의 바람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이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장외투쟁이 더 길어지면 마땅한 출구 전략도 없는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단식을 시작할 때 우리 원내 그 대책회의 의원총회에 가서 단식을 선언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의 대표가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당 지도부하고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 단식을 합니까? 출구적인 전략도 없이. 그러나 저에게는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예. 사실 단식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저희 비서실장 정도한테는 그래도 최소한도 의논을 했어야 했죠.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집사람에게라도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거나 최소한도 통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향한 마지막 내가 몸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던지는 마지막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려운 와중에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